예,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고요. 이번 토요일에는 또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또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계속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이게 차례로 열리게 되는 건지. 오늘은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집회도 상당히 큰 규모였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10월 3일 날도 예.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진짜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근데 당 차원에서는 조직적으로 참여하거나 뭐 동원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기류가 바뀐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10월 3일 날도요. 예. 당 차원에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네.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 당도 잘 몰랐었어요. 음흠.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자발적으로 나와 주실지를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의 그 상황을 보고 이번에 10월 9일 날 어제 상황은 당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자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놀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제 시민들께서 너무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예. 예.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어떤 대규모 집회가 기획되고 열리게 되는 건가요? 이게 촛불 집회도 그렇고 이게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미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무슨 정리를 하고 안 하고 예. 이거는 정리를요. 예. 문재인 대통령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누가 정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한 달여 동안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나라가.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예. 기회는 평등할 거고, 네. 과정은 공정할 거고,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대통령이. 예.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를 예. 일반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이걸 보통은 사기라 그래요. 사기당했다. 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진짜로 분노하는 거는 뭐냐면 네. 문재인 정권이 사기 정권일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 이러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전혀 힘이 실리지를 않고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국민들이 믿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을 지금 본인들 스스로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정리하기 전까지는 아마 쉽게 이런 대규모 집회 분위기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죠? 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집회가 하나는 조국 사퇴해라. 한쪽은 조국을 수호하라 이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이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아주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 민주당의 논리예요. 그다음에 정권의 논리고 청와대의 논리인 거예요. 네. 사실 중도층이라는 건 진영 논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중도층이에요. 네.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가버리면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틀리고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닌 대부분의 중도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상식선에서. 근데 조국 수호라는 게 뭐예요? 피의자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피의자를, 범죄자를 수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증거인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거를 자꾸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되고 언론도 그거에 부합해서 이게 진영 논리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뉴스 화면도 그렇고 기사에 보면은 어제 집회를 주최한 쪽 중에 하나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잖아요.
네네. 여기 대표 회장이 정광훈 목사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총괄 대표가 정광훈 목사인데 여기서 막 헌금을 모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헌금을 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조금 약간 극단적인 색채가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지금 그 전광훈 목사님은 네, 이 집회를 이번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예, 그 전에도 계속했고 목사님이니까 아마 예. 헌금을 받고 그 내부적으로 아마 계속 해왔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요번에 두드러지게 보였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거리로 나가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예, 분들이 다 나갔잖아요. 예, 그냥 애들 데리고도 나고 제가 강화문에 갔을 때 놀랬던 건 그냥 일반 평범하신 분들이 다 나왔다는 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드신 분이요. 예, 그때 얼마나 극단적인 형국이 보여졌는지 아세요? 그 상여 있죠, 상여. 네,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눈살을 찌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가만히 계시는 분들 있죠. 예. 중도층이요. 진짜 진영 논리에 가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볼 거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다면은 이런 네. 좀 그 정광훈 목사 같이 약간 극우적인 색채가 좀 대두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아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은 뭐냐면 그 부담스러운 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예,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네. 예. 그 다른 뭐 구체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네, 조국 네. 법무부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저도 진짜 웃음이 나왔는데. 그 저는 이 정미영 위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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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 우리가 보통요. 네,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요. 네. 그 사람을 왜 구속할까요? 범죄자를. 뭐 판결도 확정되기 전인데. 증거 인멸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아, 맞습니다. 예. 보통 영장 발부 원인이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네. 보통 구속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국 씨 동생은 이미 증거 인멸을 했다니까요. 네. 그다음에 보세요. 아니 브로커들은 구속을 했어요. 이미 브로커 네. 2명이 네. 돈을 전달한 사람들. 근데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이 됐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브로커들한테 도망가라고 교사까지 했어요. 음흠. 증거 인멸하라고 했어요. 이미. 네. 증거 인멸 우려가 아니고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영장을 기각해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네. 이제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요. 네. 증거 인멸한 사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구속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현재 구치소나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확정 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을 지금 그 판사가 했는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일단 뭐 민주당 네. 쪽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맞는 얘기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구속해서 수사했어요? 예. 왜 이명박 대통령은 왜 구속해서 수사했어요? 음흠. 그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을. 네.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네. 이 광화문 집회에 계신 분들도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것도 상식선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예.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요. 네. 진짜 검찰 개혁은 뭐냐면 법무부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인사도 검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허. 법무부는 수사를 하는 팀들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법무부는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네네. 검찰은 대부분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법무부가 뭘 하고 있냐면 앉아갖고 구경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검사는 인사권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좋은 데 보내주고 네. 내 말을 안 듣는 검사는 나쁜 데 보내주고 지역 맨날 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만 돌리고 네. 이래서 사실은 검사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예. 내부의 목소리예요. 그다음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국민들은 권력이 가진 자들, 네.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검찰을 좋아합니까? 네. 아니면 권력에 부합하고 눈치 보고 순종하는 검찰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권력의 칼끝을 들이대라. 예.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예. 권력의 눈치 보고 하수인처럼 하니까 네. 검찰 개혁하라고 한 거고요. 근데 저는 문재인 예. 대통령도 처음에 국민들한테 약속했을 때 예. 그런 검찰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윤석열 네. 총장이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 뭐 포진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인사를 해요? 그건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는 아니 근데 거예요. 인사의 결과가 윤석열 인사의 결과가 아니라 네. 문제는 그 특수부에 누가 있고 이런 거는 다 윤석열 총장이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 한 거예요. 검찰국장이 한 거예요. 그 네. 검찰국장이 누구였냐면 윤대진이라고 소윤이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갖다 이제 와서는 또 윤석열이 다 했다라고 또 포장해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앉힌 분들이 누구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거기다 앉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뭐 윤석열 난이다, 검찰의 난이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뭐 인권이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그럼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그 장차관들 이랬던 사람들 그 수사 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미경 최고위원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을 검찰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수사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을. 예예. 예. 그다음에 불편부당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네. 예? 특권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편한테는 특권을 주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해라.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닌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뒤에 인터뷰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